5학년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수학여행 함께할 준비 되었나요? 우리는 다양한 수학에 관련한 핵심의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수학 연산이라고 하면 조금 지루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연산 부분에서 자연수의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잘할 수 있다는 건 생활 속에서도 그만큼 유용하게 생활하는 힘이 갖춰진다라는 거겠죠. 함께 사칙 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눠서 그 계산의 순서를 확인해 보려고 해요. 한 가지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입니다. 생활 속에 덧셈과 뺄셈이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물건의 값, 두 가지 물건을 살 때 물건 값은 모두 얼마일까? 각각의 물건의 값을 더해준다. 이럴 때 덧셈이 활용이 되죠. 또 하나의 물건이 다른 하나의 물건보다 얼마나 더 비싼 걸까? 라는 걸 확인할 때는 뺄셈이 활용이 된단 말입니다.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은 어떤 유형인 것일까요?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40명이 탄 버스가 도착했어요. 첫 번째 장소에서 9명이 내리고 11명이 탔습니다.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알아볼까요? 이런 경우 내린 사람은 빼고 탄 사람은 더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있었던 사람의 수가 40명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장소에서 9명이 내렸기 때문에 40에서 9를 빼주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탄 11명만큼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 주었을 때 40 빼기 9 더하기 11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계산은 그 계산의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세수의 계산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그 배움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한다. 그러므로 40에서 9를 빼면 31, 31에다 11을 더하여 42,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의 수는 42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문장을 살펴보았을 때 지금과 같이 내린 사람의 수가 있을 때는 빼고 더 탄 사람의 수가 있을 때는 더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은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한다라는 계산의 순서를 살피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에서 3,500원짜리 물건을 사고 500원짜리 물건을 또 하나 샀어요. 그리고 5,000원을 냈습니다. 이때 거스름돈은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5,000원에서 3,500원을 빼고 500원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 세수의 뺄셈이죠. 세수의 뺄셈은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5,000에서 3,500을 빼면 1,500이고 1,500에서 500을 빼주니까 1,000이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거스름돈은 1,000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요. 물건 값을 더해서 한꺼번에 구해놓은 상태에서 5,000원에서 물건값을 한꺼번에 빼버리면 거스름돈을 단박에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건값은 어떻게 되나요? 3,500에 500을 더해서 4,0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5,000에서 4,000을 빼야겠네요.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5,000 빼기 4,000. 그런데 그 4,000의 자리에다가 3,500 더하기 500을 써주세요. 근데 이걸 먼저 계산한다라는 뜻으로 괄호로 묶어주는 거죠. 따라서 5,000 빼기 괄호 안에는 3,500 더하기 500을 써넣어 줍시다. 바로 이 괄호라고 하는 것은 괄호로 묶은 것을 먼저 계산한다라는 뜻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식은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지만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5,000 빼기 괄호 안에 3,500 더하기 500. 괄호 안을 계산하면 4,000이고 그 다음 5,000에서 4,000을 빼니까 1,000이 되는구나. 차례차례 물건값을 뺐을 때와 물건값의 합을 구해서 한꺼번에 뺐을 때 같은 값이 나옴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고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42 빼기 7 더하기 9와 42 빼기 괄호 안에 7 더하기 9가 있을 때 그 계산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은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해요. 따라서 42에서 7을 빼주면 35, 35에 9를 더하니까 44, 42 빼기 7 더하기 9는 44와 같습니다. 괄호가 없는 경우죠. 괄호가 있는 경우 42 빼기 괄호 안에 7 더하기 9가 있어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면 7에다 9를 더해 16, 42에서 16을 빼니까 26. 따라서 이럴 땐 계산의 결과가 26이 되죠. 괄호가 없을 때와 괄호가 있을 때 그 계산의 결과가 달라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괄호가 있어서 괄호 안을 먼저 계산했기 때문에 계산의 순서가 달라져 두 식의 계산의 결과도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을 해볼까요? 곱셈이 활용되는 경우 예를 들어 2개씩 6묶음이 있어요. 모두 몇 개일까요? 그럼 2 곱하기 6은 12, 그래서 12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또 12개를 2개씩 묶으면 몇 묶음이 될까요? 12 나누기 2는 6이니까 이때 6묶음이 됩니다. 곱셈과 나눗셈이 활용되는 경우들이죠.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 다음의 예를 잘 들어보세요. 한 모둠에 15명씩 세 모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둠의 학생 수들을 다시 9명씩 짝을 지으려고 합니다. 모두 몇 모둠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먼저 전체 몇 명인지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한 모둠에 15명씩 세 모둠이니까 전체 사람의 수, 학생의 수는요, 15 곱하기 3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15에 3을 곱했다 45죠. 45명을 9명씩 다시 짝을 지을 거니까 15 곱하기 3 나누기 9라고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표현된 것을 우리는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은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합니다. 15 곱하기 3, 45명이고 이것을 9명씩 짝을 짓는다면 45를 9로 나누어 5가 되죠. 따라서 5 모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으로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됐나요? 이번에는요, 또 다른 상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24명의 학생이 있는데 4명씩 한 모둠으로 떡 만들기를 합니다. 한 모둠에 쌀가루 3kg씩을 준다면 쌀가루는 모두 몇 킬로그램이 필요합니까? 우선 여기서 해결해야 할 거는 모둠의 수예요. 24명을 4명씩 한 모둠으로, 그럼 24 나누기 4 하니까 6 모둠이죠. 그런데 한 모둠에 3kg씩의 쌀가루를 준다라고 했어요. 그럼 3을 몇 번 더하면 되나요? 6 모둠이니까 3을 6번 더하면 되죠. 이걸 우리는 3 곱하기 6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3 곱하기 6 자리에 아까 모둠의 수를 구했던 식 24 나누기 4를 넣어주는 거예요. 24 나누기 4를 먼저 계산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 24 나누기 4를 괄호로 묶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면 3 곱하기 괄호 안에 24 나누기 4를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 주세요. 24 나누기 4 했더니 6, 6 모듬이고 한 모듬에 3kg씩, 그럼 3 곱하기 6은 18, 따라서 필요한 쌀가루는 18kg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인데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 주면 되는 거랍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45 나누기 5 곱하기 3과 45 나누기 괄호 안에 5 곱하기 3이 있을 때 계산의 순서와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괄호가 없는 경우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앞에서부터 계산해요. 따라서 45 나누기 5는 9이고 여기에 3을 곱해 27이 된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45 나누기 괄호 안에 5 곱하기 3이 있을 때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줘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5 곱하기 3은 15, 45를 그 다음 15로 나누니까 3이 되는 거예요. 괄호가 있을 때 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한다는 건 계산의 순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계산의 순서가 달라졌을 때 두 식의 계산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답니다. 이와 같이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고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 두도록 하자고요. 이해가 되었죠? 문장을 읽고 나서 괄호가 필요한 경우는 그걸 먼저 계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괄호를 사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자면 이런 게 있어요. 사탕 60개를 한 상자에 5개씩 3줄로 담으려고 해요. 사탕을 모두 담으려면 상자가 몇 개 필요한가요? 그러면 이럴 때 한 상자에 담는 사탕의 수를 먼저 구한단 말이죠. 그것이 5 곱하기 3이에요. 먼저 계산할 거니까 5 곱하기 3을 괄호로 묶고 60을 5 곱하기 3으로 나누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괄호 안을 계산했을 때 60 나누기 5, 3, 15가 되죠. 전체 60개를 한 상자에 담아야 하는 수로 나누니까 60 나누기 15는 4. 그래서 상자가 4개 필요하구나. 이와 같이 먼저 계산할 것이 있을 때 괄호로 묶어서 표현한다라는 걸 살펴두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운 내용 정리해 볼까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은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하고 덧셈, 뺄셈이 섞여 있고 괄호가 있는 식은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또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은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하고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고 괄호가 있는 식은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계산의 순서를 살펴서 정확한 계산을 하도록 합니다.